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하루 쉬고 시작했더니만 벌써 금방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쳐다보느라고 뭐 다들 그냥 관망장세이고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은 밀리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7%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CPI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워낙 인플레이션, 그게 또 경기 침체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은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 경제 시간이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들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진단할 거고요. 또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문 대표님과 기술적 분석하는 시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어디를 내다볼 수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죠.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우려들이 증시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뉴스들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키워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에 인플레이션, 중국에게도 당근을 준다.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이 사실 중국에게 당근을 준다기보다 워낙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인플레이션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을까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 내리는 게 미국 인플레를 낮추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일단 도움은 되겠죠. 네.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 거의 한 30% 정도가 중국산이니까요. 예. 네, 그리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인상 할 때만 해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다급해졌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중국마저도 지금 네. 이렇게 해서라도 네.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다음 달 6일인가가 이제 그 만료입니다. 일단 2018년부터 시작한 2,200개 품목 연간 3,500억 달러 정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보복 관세를 물론 이제 2,200개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한 관세를 이제 조금 인하하겠다. 어제 옐런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있고 또 이제 수입품이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 혜택을 받는 데까지는 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고려한다면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면 이렇게 인하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 중국의 관세를 인하한다면 그렇게 실질적인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기대보다는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세가 아직은 기세등등한 상황이어서요. 네. 뭐든 하겠지만 쉽진 않고요. 그런 가운데 성장주 투자의 신데렐라죠. 캐시 우드 대표가 인플레이션이 곧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유는 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로직인가요? 네, 재고가 늘면 지금 유통업체들 특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한 4, 5일 전에 발표한 타겟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미국의 소매업체인데 전년 동월 대비 한 45%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월마트도 지금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할인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논리상 맞는데 지금 재고만 볼 수
볼 수만은 없는 게 지금 유틸리티 값, 뭐 가스라든지 전기료, 네. 그리고 식료품 값, 그다음에 서비스, 네, 쪽도 임대료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이 뭐 81년 이후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휘발유 값은 뭐 5월 달만 해도 4월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8.5% 상승하고요. 지금 6월 들어서도 거의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년 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뭐 한 15% 정도 올랐고요. 5월 한 달, 6월 달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인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두 문제가 지금 인플레를 뭐 자극한다면 그것만 이제 해결되면 되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캐시우드가 얘기한 거는 뭐 약간 희망 섞인 네. 조금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시우드는 주로 성장주 기술주에 투자하니까 그런 쪽에서의 뭐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게 재고가 있으니까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환경, 에너지나 이런 쪽을 잡을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지역적인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ECB 얘기는 좀 하고 가야겠네요. 첫 번째 주제. 어제 이제 ECB에서 금리를 11년 만에 이제 올리기로 7월부터 네. 올린다는 거잖아요. 유로존도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금리를 올리고 이게 유로존의 불확실성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유로존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뭐 어제 경제 전망 수정치도 보셨겠지만 어쨌든 성장률은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는 높였고. 그런데 올해 물가 전망을 뭐 5%대에서 6.8%로 거의 7%로 이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뭐 여전히 뭐 한 3, 4%대 물가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를 어쨌든 그동안 뭐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밝혀왔듯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데 어제 코멘트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간다면 지금 더 그러니까 빅 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번 ECB가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지금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 7월 그리고 50bp 7월에는 25bp 올리는데 만약에 그래도 여름을 지나면서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지금 올해 6.8% 전망을 뭐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물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유가가 더 안 떨어지고 또 에그플레이션도 계속된다면 9월에는 50bp 인상이 거의 유력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유로존에는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성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제 시장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독일이 뭐 3월 달만 해도 마이너스 국채금리였거든요. 어제 1.5% 정도까지 1.47까지 이제 독일 10년물 국채가 올라갔고 이태리라든지 이런 그 그리스 이런 그 조금 피그스 국가라고 그러죠. 이런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스가 4% 10년물 금리가 돌파를 했고 이태리와 독일의 국채 금리 차를 유로존의 이제 신용 경색 금융 시장의 컨디션 지표로 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220bp 정도로. 회사채하고 뭐 하이힐드하고 이렇게 스프레드 보듯이 2% 포인트를 넘게 이렇게 벌어지는데 물론 아직 뭐 예전에 뭐 무슨 뭐 재정 위기 2011년에 재정 위기 있을 때보다는 낮지만 독일과 이태리의 국채 금리가 2% 이상 벌어지는 것은 좀 금융 시장에서 위험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 그 여파로 유로화가 폭락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그 다음에 미국장까지 뉴욕 증시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금 파급력이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아유 녹록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뒷얘기를 조금 들하더라도 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밤에 오늘 발표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CPI 이걸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건데
좀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실망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저는 예상한 대로 한 8.3 헤드라인 물가가 8.3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무튼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컨센서스는 뭐 살짝 어제 보니까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8.3보다는 조금 높은 뭐 8.4 내지는 전전달에 8.5 정도까지 보는 기관도 조금 늘어난 편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뭐 지금 유가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지금 거의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 어쨌든 소매 휘발유 가격이 뭐 지금 5달러 정도, 4.97달러. 그래서 5달러 정도에 지금 근접하고 있고, 뭐 주요 도시 뭐 몇몇 지역은 뭐 6달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갤런당, 네, 갤런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에 지금 영향을 예. 주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살짝 5월 달에는 또 올랐어요. 4월 달에 이제 조금 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 값 이런 서비스 요금들이 지금 5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상했던 뭐 그 정도 수준만 나오면 시장은 뭐 그래도 중립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계속 인플레 걱정입니다. 두 번째 김한진 박사님과 확인하는 키워드 확인할게요. 두 번째는 키워드를 뽑으면 이겁니다. 고유가, 사우디, 바이든. 그러니까 이 고유가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내려준 것처럼 뭐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키를 쥐고 있는 국가가 이제 사우디인데 가시쿠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앙금이 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지금 간답니까? 가기로 결정한 건가요? 네, 뭐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다음 달에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급하다. 음. 미국이 뭐 네. 이것저것 가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주면 실제로 유가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난번 살짝 뭐 실효성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증산. 조금 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네. 증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실효성이 없었던 게 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한테 다 쿼터로 그러게요. 동일 비율로 이렇게 음.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뻥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한 전문 거고요. 용어로 뻥카다. 네. 예. 속된 말로. 네. 근데 사실은 사우디가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돌았으면, 예. 그러니까 지난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약간 그래도 뭐 약간 실효성은 없지만 반응을 해준 거거든요. 사우디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이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다음 달에 이제 조금 외교적인 협의가 이뤄지면 실제로 사우디가 지금 세계 산유국 중에서는 1,150만 배럴 하루 가장 실질적인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움직이면 200만 배럴 정도는 쉽게 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이라크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증산 능력은 없거든요. 네. 근데 증산 능력,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특히 사우디가 한 2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한 150만 배럴. 사우디가 움직이면 또 다른 국가들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 인한 어쨌든 그 공급 차질 이런 부분을 사우디가 조금 만회해 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 안정에 바이든 대통령이 간다면 유가 안정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특히 7월 4일까지는 드라이빙 시즌이지 않습니까? 드라이빙 시즌 끝나고 7월 중순에 예를 들어서 중동 문제가 조금 풀리면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이 아주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에어컨 수요가 이제 빵빵 커지기 전에 그 전에 조금 유가가 변곡점이 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팩트입니다. 사우디는요. 예, 지금 뭔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방에는 안 잡히는데 유가에서 뭔가 트리거가 좀 나와주면
상당히 유가가 또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인데 그게 이제 사우디가 키를 쥐고 있고요. 예. MBS 모하마드 빈 살만이 이 키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올해 연평균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100 언저리에서 네. 평균을 보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 떨어지는데요. 지금 $120 뭐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네, 지금 뭐 $150 전망이 뭐 대세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공급 요인에다가 중국의 생산 활동 재개, 봉쇄 해제에 따른 네. 수요 압력 이런 부분들과 또 서비스업 활동성의 증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요인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지금 드라이빙 시즌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에 이어서 여름철 에너지 냉방 수요의 증가 이렇게 지금 여름철 유가로 따지면 아주 굉장한 부담이 이제 어떤 그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제가 조금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유가의 상승 압력이 높은 건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그 현안이고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요. 키워드 하나는 못했는데요. 하반기 경제 증시 전망 키워드는 다음번 오실 때 하는 얘기로 좀 하나 준비를 미뤄놓고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